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어야 하는데 읽기 싫다. 도대체 왜 이렇게 책은 재미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는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독서는 무엇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독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책을 읽어오며 직접 깨달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는 재밌게 독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의 독서 영업 비밀을 야심차게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만 몰래 봐주세요. 여러분은 독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독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독서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읽든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읽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책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재미없는 책을 어떻게든 붙들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독서를 하고 있다는 뜻이며 독서의 목적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독서의 목적이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독서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말하면 뭔가 무겁고 진지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마음에 와닿는 배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책을 다 읽지 않고도 마음에 와닿는 배움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공한 독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의 서문을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발견하고 마음에 그 문장을 품게 되었다면 거기서 책을 덮어도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독서인 겁니다. 심지어 제목만 보고 내용이 기대되어서 책을 읽다가 내용이 너무 별로인 경우에 다음부터 책을 고를 때는 제목만 보고 고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 역시도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독서인 겁니다. 뭐라도 배우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독서의 목적을 완독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완독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독서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말도 안 되게 낮출 수 있죠. 심지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어떻게 책을 읽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지 않았네.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눈에 띄고 재미있는 곳만 찾아 읽지.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나비는 이 꽃 저 꽃 가서 따지 1번 2번 순서대로 돌지 않아. 목장에서 소가 풀 뜯는 걸 봐도 여기저기 드문드문 뜯어 풀난 순서대로 가지런히 뜯어먹지 않는다고. 그런데 책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그 책이 법전인가? 원자 주기를 외울 일 있나? 재미없으면 던져버려. 반대로 재미있는 책은 닳도록 읽고 또 읽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서의 목적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든 완독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독서에 재미를 붙이고 싶다면 완독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앞에서 독서의 목적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저에게는 명확한 책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인생 문제라고 하면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 고민과 연관된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제일 잘 배우는지 아시나요? 사람은 필요를 느낄 때 가장 몰입하고 가장 잘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필요의 정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잘 배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중 다수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필요성을 느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간 사람은 영어를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간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열심히 잘 배울 확률이 높죠.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독서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이거랑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책이 아니라 베스트셀러인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며 무작정 베스트셀러를 읽으니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서에 재미를 붙이고 싶다면 여러분의 고민과 연관된 책을 시간을 들여 직접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이라면 목차를 직접 보며 자존감과 관련된 책을 골라야 하고 회사에서 자꾸 실수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용을 직접 살펴보며 일 잘하는 법과 관련된 책을 골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내 현실 고민과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 책에서 배운 것을 써먹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배운 것을 통해서 못했던 일을 해내거나 내 일상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는 경험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라서 못했던 거구나, 나도 배우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고민 해결이 목적이면 그냥 유튜브 보면 안 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책을 읽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책을 쓰는지 보면 됩니다. 저는 철학, 심리학, 뇌과학, 건강 관련 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읽는 책들의 저자를 보면
보통 해당 분야에서 20년에서 30년 정도 내공을 쌓은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의 평생 연구 결과와 성과를 단 200에서 300페이지로 핵심만 뽑아서 책으로 내죠.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요즘 유튜브도 정말 유익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많이 배우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에서 3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핵심 노하우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책이 가장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의 저자라고 하면 장황하고 딱딱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책의 재미를 한 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독서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책 재미있게 읽는 법 마지막은 책 읽는 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책은 시간 날 때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말할 거면 어떻게 시간을 내는지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독서의 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책 읽을 시간을 낼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 나누기 5 하면 몇입니까? 2죠. 이 정도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독서 의욕이 팍 식을 책의 두께를 볼 때입니다. 책 제목에 이끌려서 집었다가도 책의 두께를 보고는 이걸 언제 다 읽냐 하면서 다시 살포시 제자리로 내려놓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 이상 벽돌책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읽어야 할 정확한 페이지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80페이지짜리 책을 2주 안에 읽고 싶다면 280페이지 나누기 14일 해서 하루에 20페이지만 읽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0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많다고 느껴지지만 하루에 20페이지면 꽤나 괜찮죠? 이렇게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20페이지만 딱 읽고 아주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책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10km 달리기를 할 때도 지점마다 몇 킬로미터 남았습니다 라는 표시가 있을 때보다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모를 때가 훨씬 힘들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하는지 계산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읽는데 몇 분이나 소요되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하는지도 알고 한 페이지를 읽는데 몇 분이 소요되는지도 알면 하루에 책 읽는데 필요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라 그림 없이 글자만 있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40초 정도 걸립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읽는데 1분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에 20페이지를 읽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20분만 책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책을 읽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루에 20분이면 완전 할만하지 않나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독서 영업 느낌의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영업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독서가 취미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인생의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을 밝힌다 라고도 하고 통찰력이 높아진다 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통찰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냐?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은 아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잘 몰라서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일식을 무서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노여워해서 태양을 가려버린 거라고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일식을 보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식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통찰력이 높아지고 인생의 해상도가 높아져서 남들보다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독서를 통해 통찰력을 키우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한 점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예전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햇빛도 멀리 퍼져 있으면 그저 따뜻할 뿐이지만 돋보기로 모으면 돌도 녹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쥐뿔도 없던 사람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며 돈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점만 가득한 독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책이 가져다주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해요. 누군가 책 속 인사이트를 뇌 속에 팍팍 때려주며 나도 책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딱 여러분 앞에 있네요. 누구냐고요? 김단단 멘탈 훈련소. 김단단 멘탈 훈련소 채널은 인생 막 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독서 채널이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싶게 만들어주는 독서 동기부여 채널입니다. 또렷한 멘탈을 가지고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김단단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